네, 심평 변호사님까지 한번 연결을 해봤고요. 그 사이에 도착하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모시고 지금 당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사실 오늘 북한 얘기도 좀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모셨는데 밤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내려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단체 대화방에 여러 글들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서 의원님들 내부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뭐 죄송합니다.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저는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사퇴할 걸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 자체가 과연 사실일까? 그것이 뭐 팩트 체크는 저는 안 되는 저희 그런 단독 보도였는데 뭐 네. 저희 취재로는 사실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상황이 뭐 생기면 당 안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마치 지금 이것이 너무 확대해서 그 어떤 갈등이 증폭됐다 뭐 이렇게들 과대하게 표현하시던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뭐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면 충돌 이렇게까지는 그건 뭐 아니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실제 대통령실에서도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뭐 당에다가 이거 사퇴를 요구했다 이 사실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이게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그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는 뭐 초선 의원도 있고 그 중에는 뭐 대선 의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그룹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너무 대통령실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계속 불거질 경우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물러나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전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뭔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우리 당 대표로서 정치 개혁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는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개혁에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앞을 향해서 운전하는 과정에 잘못 뭐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 옆에서 잘못 들어섰다 이야기하면 바로 제 길로 들어서면 되는 겁니다. 네. 지난번 우총 때도 저는 첫 발언자로 나서서 마포 행사에서 김병률 비대위원 손들어준 거 이런 건 잘못됐다라고 저도 지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완하고 또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나가야지 한두 번 약간의 삐끗 실수가 있어서 또 바꾸면 그러면 아니 김기현 체제가 나가고 새 체제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자꾸 계속 지도 체제가 허물면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차가 잘못 들었을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예. 김건희 그래서 우총에서 이야기하고 예. 그런 입장들을 다 대담하게 다들 이제 내놓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일단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계속 요구를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좀 자중해달라는 요청보다는 그 본인도 약간 힘을 싣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것은 좀 잘못된 길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발언에 직접 코멘트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총 안에서도 비공개 우총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이지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는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그 발언에서 뭐 말의 앙뚜아네트와 비교했다 이런 건 좀 지나친 좀 비교거든요. 예. 그런 지나친
점은 있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힘을 실어줬다. 이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저는 근데 이렇게 말하고 그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후 과정에 어떤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좀 그 부족함 같은 것들을 좀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은 그런 표현 자체에서도 좀 불쾌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정도 표현도 할 수 없는 표현인가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좀 관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 각이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예. 그런 의견들을 이제 반영해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 당 안에서 모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어느 한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인이 발언이 절대화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각이한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가서 이야기한 거다.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좀 풀어 나가야 될까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동정 여론도 많습니다. 예. 정말 이건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로서는 정말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네. 대해준 거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대해줬죠, 최 목사를. 예.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대해준 그것을 최 목사라는 분이 악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정치 공작 함정 취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정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이걸 형법이 견지에서 들여다보면요. 이거 예. 최 목사가 한 행위는 분명히 이건 불법 교부자의 행위입니다. 이건 예.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인 건 명백하고 김건희 여사가 한 그런 모든 건 아무런 직무 연관성이 없고 무죄지요. 예. 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감정적인 문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물론 최 목사가 잘못한 건 맞아.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일반인이 아니고 대통령 용부인이거든요. 그러면 예. 대통령의 용부인으로서 저렇게 처신한 것이 맞느냐? 이게 바로 국민의 그 감정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정치공학적으로 뭐 만약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걸 사과하면 더 큰 정치 공세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 당이 아주 피동에 빠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뻗쳐야 한다. 아니다. 이걸 빨리 사과해야 총선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 뭐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저는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총선을 떠나서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쓰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이 순간 가장 큰 압력과 스트레스로 매일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사자인 그렇죠. 저는 바로 여사도, 예. 김건희 여사가 가장 큰 지금 압력과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저는 빨리 이러한 압력과 고통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저는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예.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의 행복이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올바른 해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주변에다 이야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무 유교적인 그런 해법인 것 같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지만 예. 어떤 해법이길래 그런 평가를 들으셨을까요? 네, 저는 이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손잡고 국민 앞에 나가서 정말 이번에 이런 큰 좀 국민의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실수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인 또 남편인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대통령의 용서를 저는 빌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요 원래 이게 제2부속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대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 법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볼 때
제2부속실이 있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없앴거든요. 예. 구조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김건희 여사를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장치,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보다도 대통령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상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정말 제 불찰입니다라고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모습, 예. 또 앞으로 우리 부부가 이제부터 좀 잘해보겠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대통령 용부인으로서 정말 지난식 일반인이 아니고 예. 이렇게 위치가 이젠 달라졌는데 매사에 심중하지 못해서 이렇게 국정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앞으로 정말 내조를 잘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국민들한테 감성적으로 잘 접근하고 뭐 이게 유교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보건대도 이 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 함정에 빠진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맞다. 그 이제부터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합심해서 저는 풀어가는 것이 좋다. 이거는 좀 저는 대통령 이거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돈은 남편에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뭐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예. 부부로서 또 가정적으로 함께 이런 역경을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그래서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네. 윤석열 스타일대로 정면 돌파하는 윤석열 스타일대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가정을 보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처럼 좀 이렇게 좀 한번 돌파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오늘 혹시 뭐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일부에서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모여서 논의할 만한 그런 자리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우총이 소집된다는 걸 통보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 만일 그 우총이 소집된다면 저는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이 시점에서 그 어떤 특정인이나 그 특정 그룹의 의견이 당을 지배하면 저는 안 된다.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고 예. 그걸 모여서 우리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뭐 물러나서는 안 되고 예. 뭐 대통령 내외도 부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의 감성을 좀 어루만지는 식의 해법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피하지 것 같아요. 말고. 예. 오히려 이제 자꾸 피하고 이게 저희도 뭐 다 알잖아요. 그 접근의 문제, 정치 공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 얘기만 너무 하니까 자꾸 이제 거기야 괴리되는 국민들이 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예. 국민의 감성을 맛보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예. 그러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저는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악의적인 예. 그런 이제 함정 취재거든요. 네.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함정 취재인 걸 모르고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또 역시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함께 둘이서 이러한 역경을 손잡고 네.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런 그런 다정한 부부의 모습, 이런 걸 인간은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과감하게 인정하면 우리 국민들은 또 네. 과감하게 용서해주고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그러면 박수를 치고 다시 한번 잘해보세요 이렇게 저는 지지하고 저는 응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 당내에 좀 다수 여론인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제 생각은 다수의 여론 같지도 않고 예.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저의 그 보좌진 내부에서도 반대가 강하더라고. 의원님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대단히 유교적인 접근법입니다. 예. 아내가 잘못된 건 아내가 털고 네. 남편이 잘못한 건 남편이 털어야지. 예. 왜 이걸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야 되죠? 헤쳐나가야 하냐? 예. 이거는 왜 이제는 다 각각 우리 현 시점에서 보면 MZ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네. 남편은 남편이고 예. 또 아내는 아내이고 각자 자기 위치와 할 역할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뭉구들여서 같이 푼다. 이건 좀 안 맞는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예. 2030 세대의 앵커님 세대의 그러한 접근법은 잘 못. 제 시점에서 본 접근법은 이건 다정한 부부의 모습으로 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과 영부인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영부인이어서 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니까요. 네, 일반 사람한테서 벌어졌다는 건 이게 무슨 문제도 안 돼. 일반 사람이면 전혀 문제도 되지 이건 않겠죠. 당연히 예. 불법적인 교부자가 처벌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단 네. 국민이 감성적으로 보니까 이거 영부인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대담하게 털면 우리 국민들이 그것도 이해 못 해줍니까? 다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오히려 악의적으로 그렇게 인간성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저는 헤집고 들어온 그런 세력과 그런 집단이 나쁜 거죠. 네. 의원님의 어떤 해법까지 한번 의견을 들어봤고요. 원래 저희가 하려던 얘기 좀 북한 얘기와 또 이 얘기도 있거든요.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발언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뭐 19일이니까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 북한의 도발 중단을 요구하는 이제 당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북한 이런 표현을 썼다가 당에서도 우리라는 게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으니까 그 당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워딩에서는 뺐더라고요. 이게 연일 논란인데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괜히 말꼬리 잡는다. 뭐 예전에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일본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라는 게 좀 습관성으로 들어간 거다 이런 해명을 하던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습관성으로라도 우리 북한 이런 표현 쓰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대단히 이제 부적절한 표현이죠. 습관성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결국은 잘못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했다면 당당히 좋지요. 올려놨겠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표현이 없다는 건 후에 보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문제시해야 될 건 뭔가면 이게 논란거리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로 이건 무의식 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제 의도는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해명하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며칠이 지났습니까? 며칠이 지났고 버티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거는 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느냐. 이러한 표현이 잘못됐을 때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수인지 그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거고 지금 이걸 가지고 저는 사과해라고 요구하는 게 우리 당의 요구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우리 6.25 참전용사들과 서해 그 교전에서 희생된 그 가족회에서도 지금 막 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정서상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무의식 중에 제가 모르고 한 발언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이에요. 왜 끝까지 이런 문제에서도 버티는지 저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을 하지 않고 왜 버티는지.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김정은 그 위원장 관련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는 그 세단 보통 세단을 타는데 벤츠 브랜드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벤츠에서도 입장을 내서 최근에는 SUV가 공개가 됐는데 여전히 또 벤츠사의 SUV 고급 차량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독일 벤츠사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뭐 판매한 것도 아니고 수출을 북한 쪽에 당연히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좀 조사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고급 차량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공수를 해오는 거예요? 우선요 최근에 북한이 그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팔면서 외화를 상당히 지금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돈이 생겼으면 북한에 지금 그 열악한 민생에 써야 되는데 돈이 생기자마자 바로 그렇게 명품 차를 들여오고 명품 옷을 들여다가 자기 딸을 입히고 저는 이건 정말 여기에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저는 표현이 적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자 방금 차를 어떻게 들여오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실제 저도 이런 일을 해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대단히 쉬워요. 쉽습니까? 그럼요. 벤츠사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쉽다고 하면. 저도 그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차가 이제 랜드 크루저라는 그 아주 좋은 차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영국 공사로 있을 때도 랜드 크루저 최근에 새로 나온 랜드 크루저 6대를 들여보내라는 그런 지시도 내려왔거든요. 근데 끝내 후에 차종이 바뀌어서 안 됐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걸 제3자가 외국에서 그 차를 사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퍼 컴퍼니가 살 수도 있고 군누가 사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가지고 오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또 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살 수 있고 왜 전 세계 벤처회사 지사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네. 그 본인 힘으로 사가지고 일단 거기서부터 배로 실어든 열차로 실어오는 건 일도 아니죠. 아, 예. 뭔가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해서 뭐 보내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식의 조직들이 좀 북한에 아니 은행에 있고, 들어가 있는 예. 돈도 몇 억씩 해킹해서 털어내는 북한인데 예. 차량을 그거 못 들여오겠습니까? 아, 예. 너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본 것 예. 같습니다. 예. 짧지만 북한 얘기까지 한번 예. 나눠봤고요. 태영호 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